자, 봅시다. 자, 오늘의 또 뉴스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진핑 아저씨가 또 한마디 하셨어요. 10월 9일이 뭐였냐면은 신의 혁명 110주년 기념일인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씀 하셨냐? 대만과 통일 반드시 실현할 것. 뭐 맨날 하는 얘기잖아. 언제는 뭐 할 수 있으면 한다라고 하고 반드시 아니었나? 근데 이번에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10월 9일날 신의 혁명 110주년 기념 연설을 했는데 참고로 신의 혁명이 뭔지는 아시죠? 중국인 혁명인데 청나라 멸망한 날. 저기 진시황이 진나라 진황제, 그때 황제라는 단어가 뭐 사망오지에서 왔다며 처음 등장한 다음에 황제가 등장한 다음에 2200년 만에 황제가 없어진 날. 황제의 제국이 없어지고 중국이 지금 인민공화국이 공화국으로 한 날 한마디로 순원하고 위안스카이 일라시를 등장한 날이 이제 신의 혁명이 되겠습니다. 저 이건 나중에 자세히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근데 시진핑 아저씨가 저 대만 반드시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로 그 날을 기점으로 전후해서 중국 전투기가 대만에 대규모로 진입했습니다. 뉴스 보신 분 있죠? 우리는 카디즈라 그러죠? 대만도 카디즈겠네? 아닌가? 타디즈인가? 모르겠다. 우리는 카디즈라 그러는데 방공식별구역으로 중국 전투기가 52대가 한 번에 들어왔어. 젠 16, 수호이, 흉 폭격기, 조기 경보기 이런 게 52대가 한 번에 들어갔고 누적으로 치면은 150대 이상이 이 대만 상공을 왔다 갔다 지집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자기 집처럼 뭐 어쩔 텐데 니들이 뭐 이런 느낌이죠. 야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되죠. 왜냐? 뭐 우리나라 카디지에도 가끔 러시아 내려오잖아요. 왔다 가잖아. 어쩔 건데 이러고 가잖아요. 할 말은 없죠. 그 뒤에 푸틴 아저씨가 있는 거 생각하면은 뭐 좀 그렇긴 하지만 다음에 오지 마세요. 다음에 아저씨 술 먹고 오면 안 돼요. 뭐 이런 정도 얘기하는 거지. 뭐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시진핑 아저씨가 얘기했습니다. 대만 독립 세력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조국을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킬 자는 끝이 좋지 않다.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 누님이 이 말을 하셨습니다. 전력을 다해 막겠다. 웃기지 마라. 너희는 환상을 버려라. 환상을 버려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것. 대만이 중국에 함락된다면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뭐든지 하겠다. 저 말을 함과 동시에 미국은 오커스라 그러죠. 지난번에 호주, 미국, 영국 동맹의 일본까지 항모들이 그 남중국해라 그러죠. 대만하고 대만해협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한테 무력 시위를 했다 그럽니다. 해보든가 이러고 무력 시위를 했다 그러니까 중국이 보고 있다 열받으니까 러시아하고 손잡고 연해주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10월 15일이죠. 오커스가 그거 할 때 저쪽에서 또 뭐 빵빵빵빵 쏘면서 하고 있다 그러고 이것도 뭐 서로 신경전도 엄청 났다 그러는데 미국은 얘기를 했죠. 기자들이 물어보겠죠. 시진핑 아저씨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미국의 대변인이 우리는 방위 문제에 있어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확고하다. 건들면 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캐나다 함정, 아까 오커스 함정들이 대만에 왔다 갔다 하니까 물론 중국은 대만 문제는 완전한 내정이다. 어떠한 간섭도 용납할 수 없고 우리들의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쏠 수도 있다. 실제로 국방부 대변인이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그분의 뜻이면 가능하다. 물론 뭐 국방부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전쟁 준비가 돼 있다. 뭐 이건 그냥 뭐 설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대만인들 입장에선 이런 뉴스를 봤을 때 만약에 북한이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 가능하다. 지금 쏠 수도 있다. 자기네들 뭐 주석이라고 합니까? 주석에 명령만 있으면 언제든지 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살벌한 시기를 지금 보면은 뭐 한 20년 내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전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바이든 행정부가 잽싸게 팔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놓줘야죠. 작년부터 좀 팔았는데 올해도 열심히 그 무기 수출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중국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장난하냐고 지금 너희들이 그걸 사는 거는 죽음의 징조를 사는 거다. 너희들이 그 무기를 샀다고 좋아하지 마. 그거 니들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야. 전면전이 발발하면은 그런 무기 날아가. 니들이 그냥 날아가는 거지. 반드시 대만의 공격을 감행하겠다. 아무리 힘의 논리라 그래도 너무 말을 중국 황구 15의 논평입니다. 대만의 군대는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그따 무기 산다고 생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조건 항복하지 않으면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내용을 하고 대만이 저걸 보고 있으니까 등치 차이가 너무 크니까 무섭잖아요. 손을 뻗습니다. 그게 뭐냐면 CTPP라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에요. 옛날에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있었어요. TPP. 근데 그거는 미국이 탈퇴해서 사실상 없어진 다음에 그 대안을 하려고 경제 동반자 협정이거든요. 거의 가입을 추진해요. 2020년 작년에. 어디에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유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어디에만 들어가려면 중국이 자꾸 걔네 나라 아니라고 니들 왜 넣어주냐고 자꾸 난리치니까 그러면 여기 중국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자체가 중국을 좀 견제하려고 만든 경제 동반자 협정이죠. 누가 보더라도. 왜냐? 미국 나가니까 일본이 주도로 만들었거든요. 일본, 캐나다, 호주 뭐 이런 애들이 만들었어요.
물론 뭐 싱가포르, 뭐 칠레 이런 나라도 있지만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협정인데 이게 중국을 좀 견제하려고 만든 느낌이 있고 옛날에 있던 거는 TPP 형님들이 기억하시는 거 이거는 왜 어디 갔냐? 없어졌어요 거의. 왜? 트럼프가 탈퇴했어. 역시 럼프 형이 많은 걸 했죠. 거기서. 왜 탈퇴했냐? 우리는 그 많은 국가들과 FA를 그렇게 많이 맺는 거 마음에 안 들어. 1대1로 아메리카 퍼스트죠. 한 놈 한 놈 불러다가 우리한테 마음에 드는 것만 하겠다. 한 놈 한 놈.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탈퇴했어요. 낼놈 탈퇴하니까 일본이 만든 게 저건데 웃긴 건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영국이 들어오겠다는 가입을 공식 신청을 했대요. 환태평양 영국 태평양에도 안 있는 애들이 이거 이유는 나오더니 고기는 좀 마음에 안 들고 쫙 멀리 있는 여기는 좀 괜찮아 보였나? 그리고 들어온다 그러고 일본은 좋아한다 그럽니다. 당연히 일본은 좋아하겠죠. 일본이 영국 좋아하는 건 유명한데 이게 대중 경제 포위망 구축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자기 편 서구나 뭐 미국이나 영국 오커스에 들어오면 좋아하겠죠. 좋아한다 그러는데 더 웃긴 건 대만이 저기 간다 그러고 하니까 중국이 뭐라 그랬냐? 중국이 긴장이 고조된다. 중국은 대만의 가입을 기필코 막겠다. 절대 허락할 수 없다. 근데 중국이 대만이 CPTPP 가입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길. CPTPP 가입은 여기 들어있는 국가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대만에 가입하는 걸 기필코 막으려면 100% 막는 길. 그쵸? 역시 여러분들 똑똑해요. 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 신청을 했는데 아니 야 대중 경제 포위망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거 네가 거기 가입하면은 되나? 뭐 신청은 못할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입 신청했어요. 9월 27일 오커스가 발표된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우리는 그러면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협정 가입하겠다. 이름 봐라. 대중 뭐 이런 거 없잖아. 이름에는 없지. 근데 내용은 좀 그런데 내가 가입하니까 대만은 안 되고 그 대중 경제 포위망 자기가 자기를 포위하나? 이게 또 이 내용을 보면은 중국이 좀 들어가긴 좀 그런 게 내용 자체가 협정문입니다. 이게 신문 나온 거 좀 갖고 왔는데 17장 국가가 50% 이상 지분이 있는 국영기업에 대한 또 이런저런 제한이 있어요. 국가가 50% 이상 지분이 있는 국영기업 대부분 어디겠어요? 중국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몇 개나 있겠어. 일본 되게 몇 개나 있겠어. 있어 봐야 뭐 당연히 공개돼 있겠죠. 공기업인데 이거 대부분 중국 기업이니까 이거 누가 보더라도 노린 건데.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18장 누구 노렸겠어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엄청 말이 많더라고요. 중국에. 넷플릭스 안 열렸을 텐데. 그쵸? 넷플릭스도 안 열리는데 왜 오징어 게임으로 그쵸?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노동권 보장 그거 누구겠어요? 저 싫어하는 그 뭐 위구르의 목화를 누가 따냐 뭐 이런 거 뭐 얘기하겠죠. 환경보호 이거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야 누가 보더라도 CPTPP가 이게 그 거긴데 너희들이 그 가입 신청을 물론 중국 입장에서야 들어가면 잘 봐라. 내가 들어가니까 대만이 신청하기보다 먼저 했어요. 물론 얘들이 신청한다 옛날에 얘기를 했지만 공식 신청을 내가 먼저 신청했으니까 내가 들어가면 막을 수 있고 봐봐 딱 그 미국 빠졌잖아. 내가 들어가면 내가 대빠 아이가 미국 지금 빠졌어요. 미국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그래요. 다시 바이든 아저씨가. 내가 들어가면 내가 먼저 들어간 데다가 내가 이거니까 내가 왕을 먹을 수 있다. 그 들어가면은 그 지금 11개국인가 그런데 중국을 환영하는 국가도 있어요. 싱가포르 이런 데들 바로 아래 있잖아요. 싱가포르 뭐 베트남 이런 데는 환영하겠죠. 그러면은 들어가면 친중 반중 나뉠 테니까 강력한 반중이 모이는 것보다는 낫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역시 뭐 정치란 알기 힘든 거예요. 훌륭한 생각인 것 같긴 한데 좀 이상한 것 같긴 하다. 자, 그래서 뭐 들어가고 있다 그러고요. 여기서 또 핵심은 대한민국 어떠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게 달려있겠죠. 많은 게. 물론 뭐 여는 게 좋냐 아니야. FTA를 다 맺는 게 좋냐 아니야. 11개국 중에 이미 뭐 9개국하고 맺어 있다. 뭐 저기 뭐 식량 이런 농수산품 뭐 피해본다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산업계는 물론 당연히 자기들 유리하니까 뭐 연락 그러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거 물어보고 있겠죠. 이렇게 혹시 sir 이러면서 혹시 그 중국 이거 you come in?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을 텐데 하여튼 아직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고민 중이고 중국이 저렇게 대만을 위협하면서 거기에 막 항공모함 다니고 그러니까 보고 있던 옆나라 재팬이 방위비를 증액하죠. 일본은 GDP 1%까지만 방위비를 하는 어떤 그런 룰이 있어요. 법에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게 2%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방위비를 넘어서는 선까지 왔죠. 이제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중국이 보고 있다가 일본 너희 군사를 확대하는 거 우리 핑계대고 괜히 과장해서 확대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요. 가만히 껴있는 우리나라는 얘도 그렇고 얘는 얘를 친다 그러고 얘는 뭐 GDP 2%까지 늘린다 그러고 참을 수 없죠. 게다가 얼마 전에 2020년 7월 12일 날 우연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의 한국 미사일의 제한이 해제가 됐습니다. 옛날에 있었죠. 800kg, 뭐 500kg 뭐 이상 안 되고 뭐 1톤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제한이 해제됐어요. 제한이 해제되고 2달 만에 발사하더라고요. 와 대단한 나라예요.
미사일을 2달 만에 하여튼 좀 있으면 또 누리호도 발사하고 뭐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가는데 역시 대한민국의 순발력은 짱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이거 쫙 물속에서 나가는 거 있죠. 생과 함께 나왔습니다. 쫙 물속에 나가는 건데 세계 7번째 성공했다.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못 본 분이 계실까봐. 요거는 비디오 먹을 거 갖고 왔고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 SLBM 와 잠수함에서 바닥 잠수함에서 요거는 북한 거. 북한도 저걸 성공했다 그럽니다. 그럼 북한은 저걸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 있냐? 누가 보더라도 저런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잠수함이 커야 되잖아요. 와, 북한도 잠수함 기술이 대단하네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와, 그랬더니 북한은 잠수함에서 발사한 게 아니래요. SLBM이 잠수함에서 물속에서 그럼 저 물엔 뭐에 발사한 거예요? 했더니 발사대를 북한은 물에 넣었다. 그래서 여기서 쐈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잠수함이 아니에요. 북한은 그냥 그걸 담근 다음에 발사했다라는 말 하시던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랬다고 해요. 게다가 이게 물 안에서 잠수함 이거 열어서 발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 난관이 뭐냐면은 요 물을 통과하고 나가서 여기까지 팍 올린 다음에 여기서 미사일이 뒤를 점화시켜갖고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팍 올랐을 때 미사일이 물 밖으로 잘 나가있겠죠. 거꾸로 돼 있거나 옆으로 돼 있으면은 그대로 일로 갖다 박을 테니까 저 균형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하여튼 이걸 해낸 거죠. 이걸 세계 7번째로 해냈는데 게다가 이거 보십시오. 이제 나올 거예요. 10월 21일 며칠 남았습니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세계 7번째입니다. 발사체 진짜 큰 거 있잖아요. 이만한 거 뭐 가끔 스페이스X 발사할 때 보는 거 세계 7번째. 이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말이 우주지 우주로 발사하면은 우주 발사체고 옆으로 발사하면 미사일 하여튼 우리는 미사일로 안 쓰겠지만 기술은 그 기술이죠. 이거 우리는 우주로 가는 거니까 10월 20일 날 발사합니다. 성공해야 돼요. 성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 위로 쏘면은 우주니까 우리 우주로 지금 그거 잠깐만 아까 전에 뭐 무게 막고 길이 막은 지 몇 달 됐다고 하여튼 대단한 나라입니다. 빠르게 개발을 해서 게다가 우리는 우주로 간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게 보시면 2022년에는 우리는 달로 갑니다. 내년이에요. 와 진짠가? 내년에 달 탐사 교도선을 보내겠다. 이거 뭐 중국 보내고 일본 보내고 했죠? 사람은 아니고.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요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만든 선생님이 쌩과 함께 나오셨어요. 실제 그 담당 과학자가. 그냥 물어봤어요. 달 탐사 여기 사람도 갑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사람이 가면은 복잡해진대요. 뭐가 할 게 더 많아지니까 복잡해져서 유인은 아직 아니고 무인으로 이렇게 가서 교도선을 갈 내년입니다. 내년에 아마 우리나라도 달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게다가 중국이 저러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오커스 동맹이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줬죠. 견제하라고. 그러니까 딱이 맞은 프랑스가 열받는다고 한국도 해라. 찔렀죠. 우리 기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핵잠을 이제 해도 되나. 눈을 껌뻑껌뻑 감색해 보이는 거죠. 해도 돼. 혹시. 하려는 건 아니고 물어보는 거지. 언제 한다 그랬어.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뭐 물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돼. 현재로서도 말 수 있는 말이 없다 그랬는데 근데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것도 물어봤어요. 핵잠수함이 되면 우리가 핵무기 가져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냥 원자력을 동력으로 가는 잠수함이다. 핵무기를 발사하는 핵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실제 디젤 잠수함하고 핵잠수함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잠행을 할 때 디젤은 나와서 숨 쉬고 들어가야 되죠. 숨 쉬고 들어가고. 이걸 되게 자제되기 때문에 숨 쉬러 나오다가 이 두더지 찾기로 이게 요즘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다가 숨 쉬러 나오면은 그냥 일직선이기 때문에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도 대부분 이렇게 박살이 났다 그럽니다. 숨 쉬러 나오면. 근데 이제 핵잠수함은 거의 영원히 아래로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생각해서 보시고요. 또 요즘에 모 언론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한국 전술핵 보유를 뭐 고려해야 된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 핵무기는 북한도 남한도 핵무기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또 일본대로 총리 바뀌었는데 한국 패싱하고 앉았죠. 답답하다, 답답해. 그 와중에 또 한국 패싱한다고 또 그러고 있고 요 일본 기시다 총리는 얘기를 뒤에 조금만 더 드릴게요. 한마디로 요즘 보면은 중국발 이 어떤 대만 이러면서 불타오르면서 이 환태평양 불의 고리 이거 지진이잖아요. 비슷하게 얘는 핵잠수함 가진다 그러고 호주는 중국은 대만 때릴 수 있다. 이 전쟁이다 이 자식들 이빨 꽉 깨물어라 그러고 대만은 대만대로 살려주세요 하고 여기저기 손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잡는다 이 자식들 하고 있고 옆에 있는 나라는 GDP 2% 안 되겠니? 이러고 여기는 우주를 향해서 쏘고 있고 지금 유니버스로 막 쏘고 있고 하여튼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이 G2 시대에 중국이 저런 식으로 부상을 하니까 굉장히 방위비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이 신냉전 뭐 이런 표현 좀 진부하긴 하지만 뭔가 불레고리스러운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게 최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자, 이쯤에서 아까 전에 들었던 얘기 조금만 드리면 일본 총리가 바뀌었죠. 새로 총리가 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일본 100대 총리입니다. 일단 어떤 분인지 살짝 옆나라니까 안 살펴볼 순 없죠. 1957년생이시고요. 100대 내각 총리, 국회의원, 구선. 야야야, 구선. 많이 하셨다. 구선이면은 뭐 거의 뭐 몇 살부터 하셔야 구선이야? 30대부터? 일본에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일본은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또 재미로 봤는데, 야, 그럼 총리면은 일본 짱인가? 1왕 바로 미친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10이랍니다. 왜냐면은 왕이 있고요. 왕비가 있고요. 왕 아빠가 있고요. 어머니 계시고요. 왕 아들이 있고요. 왕 아들 며느리 있고요. 며느리의 조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 훈장 받으죠. 훈장은 국가 원수들 주는 거랍니다. 이런 훈장 받 12. 뭐 별로 뭐 높진 않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대한민국도 훈장 있죠. 무궁화 대훈장. 받는 법은 대통령 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훈장을 받는 법 대선 승리. 대선 승리하면 됩니다. 보시면 대통령은 모두 다 받으셨다 그럽니다. 국가 원수 또는 배우자 드리니까 아니, 우리나라 대선에서 어려울 것 같다면 옆 나라 가셔서 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뭐 일본에서 하시던가 베트남 뭐에서 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 호주 대통령이 돼서 오시면 무궁화 대훈장 받을 수 있으니까 업적 추가하실 분들은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아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훈장은 사실 이거죠. 미국의 메달 오브 아너. 게임으로도 유명한 전쟁 영웅. 이건 전쟁 훈장이죠. 전쟁 영웅들한테 주는 미국 뭐 하원 뭐 3부대 2 찬성 뭐 대통령이 먼저 뭐 격리한다고 유명한 메달 오브 아너가 유명하긴 한데, 하여튼 딴 얘기였고요. 일본은 총리제입니다. 대통령제가 아니죠.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 과반수 의결로 간접선거예요. 일본이 직접 선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접선거예요. 모여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국회의원들이 뽑는데, 이게 우리가 알기로 얼마 전까지 분명히 유력했던 후보가 오른쪽 아래 고노다로, 어디서 많이 봤던 우리 고노회담의 그 고노다로 이 아저씨였거든요. 굉장히 유력했다고 많이 봤어요. 사실상 된지 알았어요. 참고로 고노다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이셨죠. JTBC 영상입니다. 한국 기자들 와 있으니까 네가 사용하는 건 캐논이지? 니콘이지? 이러면서 우리 기자들 약 올리셨던 이제 그분이 고노다로 아저씨였는데, 참고로 이 고노다로 아저씨가 아버지가 고노 요헤이 아시죠? 고노다마, 우리한테 유명한 위안보조사를 일본이 해서 강압석을 인정한 걸로 유명한 고노다마 하셨던 고노 요헤이가 아버지인데,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 신문에 보니까 지지율이 45%가 나왔어요. 유권자 대상으로. 유권자 10,000명, 뭐 1,000명 이렇게 지지율 조사를 하는데 기시다 아저씨가 17%야. 고노다노가 46%예요. 이거는 됐지. 9월달에 한 거예요. 한 달도 안 남, 23에서 25일이니까 총재 선거 뭐 한 달도 안 남았어. 일주일 남았나? 뭐 그럴 때 한 건데 45%면 안 될 수가 없죠. 우리나라 대선이라고 생각해봐요. 46%고 17%면 됐죠.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면. 뭔가 문제 생기지 않으면. 그런데 왜 졌냐?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죠. 보면은 당원 투표, 한마디로 이제 국민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는 이겼어요. 예상대로 많이 받았죠. 훨씬 50%는 많이 받았는데 국회의원 투표에서 더블 스코어로 졌어요. 그래서 합계표가 256, 255 한 표 졌죠.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못했기 때문에 2차 투표로 갑니다. 2차 투표에서 또 지역 투표, 일반인 투표 이겼죠. 8표 대 39표니까 4배 이상 많이 받았어요. 근데 졌죠. 왜? 국회의원 투표가 역시 더블을 졌어요. 그래서 왜 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인기는 좋았는데, 국민들 표는 많이 받았는데 국회의원 표를 못 받았어요. 동료 국회의원 표를. 왜? 뭐 이건 뻔하죠. 일본 정치는 뭡니까? 이거 파벌 정치, 파벌 정치. 일본은 아직도 무슨 파가 있어요. 호소다파, 다케시다파. 우리나라로 치면 김파, 이파, 박파, 뭐 전파, 슈파 이런 거 있는 거죠. 슈파 좋네요. 아, 발음도 좋고. 슈파, 슈퍼 하면은 하여튼 이런 파가 있어요. 아직도 이런 파가 있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런 파벌들이 모여서 기시다, 고노 누구를 줄까 하다가 기시다로 간 거예요. 그러면 헤드가 글로 가면 다표가 글로 가기 때문에, 그럼 고노 저 다루아씨가 왜 싫었냐? 뭐 저는 일본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이 이다나라 그립니다. 보수 주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마음에 안 드는 아저씨래요. 이 아저씨가 보수 주류 세력의 어떤 대표죠. 짱이죠. 짱인데 이 아저씨가 싫어하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눈 밖에 나면서 국회의원 표를 싹 뺏기면서 이제 국민의 46% 지지를 받았는데 총리가 못 됐죠. 일본의 최대 정치 파벌이 호소다파, 최대 실세가 아베 신조. 현재 한 100명 정도, 96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호소다파 그러면 유명한 아저씨죠. 기시노부스키에서 출마했다는데 말 필요는 없고, 고노다로가 그럼 왜 그렇게 미움을 받냐?
저는 잘 모르지만 이단하랍니다. 이단하니까 이렇게 고노다로가 만약에 총리가 되면은 그동안 아베 아소 두 명이 해먹었던 그거를 날려버리고 자기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일본 신문에서 나온 걸 보니까 한마디로 밀린 거죠. 오른쪽과 파벌 싸움에서 밀리면서 왼쪽이 안 됐는데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국민 인기 이쪽이 좋았는데 기시다 아저씨가 됐잖아요. 총리가. 당연히 기시다 씨의 지지율은 방금 전에 인기 없어서 물러난 스가 전 총리보다 낮아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저렇게 되면 인기가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 기시다 아저씨 총리의 조금 양력을 보면 아버지가 중의원이십니다. 일본은 대부분 이렇죠. 정치인들이 세습이라 그래야 되나? 물려받죠. 아버지가 중의원. 고노다로 아저씨는 더 심하죠. 자기는 8선이고요. 아버지는 14선이고요. 할아버지도 한 10선 했어요. 그냥 일본에서 이런 분들이 뭐 아베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식으로 약간 물려받죠. 지역구를 물려받는 희한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기시다 총리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되게 좀 친한적이냐? 이 아저씨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 주역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관방장관인가? 장관이었는데 아베 신조 당시에. 문제는 지금 한국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가 뒤집혔죠. 그러니까 기시다 저 아저씨는 마음에 안 든다. 왜 그걸 뒤엎냐? 그대로 따라라. 그래서 총리 되기 전부터 만약에 되면 한국을 패싱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총리가 되니까 한국을 패싱하고 있죠. 전화도 안 했다 그럽니다. 얼마 전에 했죠. 왜? 아베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위안부 합의 이행한 다음에야 한국과 대화를 하겠다. 그전에는 대화를 안 하겠다. 그래서 한국만 쏙 빼고 주요국 정상하고 전화를 쏘로록 돌려서 우리는 이제야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통화를 하는 저런 패싱을 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 아저씨의 경제 그걸 보니까 저 경제 유튜버니까 보면 분배 없는 성장 없다. 새로운 자본주의를 하겠다. 복지 쪽에 좀 무게감을 주겠다. 아베노믹스를 수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참고로 아베의 최대 치적이 무제한 양적 완화로 잃어버린 20년을 깬 거죠. 이게 잃어버린 20년인데 아베 아저씨가 2010년도에 등장하면서 일본 주식을 이렇게 올렸어요. 니케이가 역대 최고가에 거의 다 온 건 아니고 15%? 한 15% 아래입니다. 많이 왔죠. 이게 버블 때 일본 니케이였는데 많이 왔어요. 우리의 기억 속의 니케이는 여긴데 이걸 2배로 올려왔어요. 15,000짜리를 3만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최대 치적인데 한마디로 복지를 더하겠다. 분배를 하겠다. 이 소리라는 말은 돈을 더 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이 정부 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높게 유명하죠. 한 230% 정도 됩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쓰겠다는 저 기시다 아저씨의 말에 또 유명하죠. 일본 재무선 차관이 글을 기고했어요. 말이 되냐? 국가재정이 파탄난다. 라고 자기네 총리한테 얘기했다가 잘렸습니다. 총리가 그 레임덕도 아니고 이제 막 되셨는데 하여튼 뭐 돈이 어딨냐 뭐 이랬다가 잘렸고요. 참고로 일본이 정부 부채 비율 높은 걸로 유명하죠. 258%. 근데 아무도 걱정을 안 하죠. 왜? 다들 아시는 얘기를 조금 하면은 우리나라는 요것밖에 안 됩니다. 미국보다도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데 GDP 대비로는. 그 이유가 국내 갖고 있죠. 외채가 아니죠. 외채. 외부에서 빌려온 게 아니라 국내에서 돈을 빌렸다. 국내는 그럼 돈이 왜 그렇게 많냐? 당연하겠지만 벌어놓은 게 많죠. 그동안 뭐 해가 지지 않을 정도로 잘 나갔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벌어놓은 걸로 왕창 해외 자산을 많이 사놨는데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죠. 대외 순자산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고 가장 그러면은 빚쟁이가 누구냐? 미국입니다. 이거 다 합친 거보다 빚이 많아요. 저렇게 배를 째도 되나 싶긴 한데 일본, 독일, 홍콩, 중국이 가진 거 다 합친 거보다 많습니다. 빚이에요, 빚. 얘네는 그냥 어쩔 건데. 내가 배를 째면 다 날아가는 거죠. 나를 배를 못 재게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세계 경제 모습이다. 한마디로 미국이 쓰고 남들은 저축하는 게 글로벌 모습이죠. 근데 이 총리가 인기가 없으니까 일본은 집권당에서 물러나면 총리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인기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그런 짓을 그래갖고 총선을 합니다. 총선을 하니까 분배정책 또 말을 싹 바꾸고 중의원을 해산하고 빨리빨리 총선을 해서 지금 일본은 31일 날 총선이에요. 우리 지금 국회의원 선거. 근데 얘네는 진짜 신기한 게 전 이걸 보면서 참 신기했는데 이게 일본의 그 중의원 해산하는 거예요. ただいま内閣総理大臣から 아니 자기 중의원 해산하는데 이거는 왜 하는 거지? 이게 하여튼 문화가 희한해 이러면서 만세를 하고 박수를 쳐요. 국회 해산하는 거거든요.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저거 80년대 우리나라 70년대 문화 같은 모습을 이게 보면 해산하는데 만세삼창하죠. 자기 왕한테 만세삼창하는 건가? 저 일본말을 몰랐어. 이게 만세삼창을 했어. 하여튼 합니다. 하여튼 되게 신기한 나라인데 이 만세삼창을 하고 여기 보면은 총리 이하 내각도 이런 거 하죠. 와, 이제 일본이 군국주의로 가는 게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 이거 언제적 그거 보면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이고 31일 날 이제 총선을 만세 하면서 누구한테 하는 거지? 이러한테 하는 것 같기도 한데